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대전 외곽에 위치한 해병대 훈련소 정문 앞은 한낮의 땡볕 아래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훈련소 특유의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병들의 우렁찬 함성만이 이곳이 군대임을, 그리고 외부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엄격한 규율의 공간임을 알리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짙은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여인의 모습은 주변 풍경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엮어낸 듯한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스커트, 그리고 굽 높은 키릴이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밟을 때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가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듯했다. 명품 선글라스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도 감출 수 없는 강렬한 아우라와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만이 그녀 내면의 초조함과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생애 가장 낯선 종류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진 서울 최고의 건설회사 중 하나인 태강건설의 대표였다. 건설업계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남성 중심의 재계에서 유리 천장을 깨부수고 정상에 선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으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의지대로 그녀의 손짓 한 번에 움직인다고 굳게 믿어왔다. 그녀의 세계는 철저히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돈과 인맥, 그리고 단호한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자 신념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바로 그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늘 이 해병대 훈련소 앞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겪는 무력감과 굴욕감에 직면했다. 훈련소 정문을 지키는 헌병의 눈빛은 그녀가 평생 마주했던 어떤 사업가나 정치인의 눈빛보다도 더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 외에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훈련병 김민준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현재 훈련 기간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헌병의 단호한 목소리가 혜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마치 차가운 강철벽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헌병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기계처럼 무감각했다. 혜진은 그런 눈빛을 평생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앞에 선 사람들은 늘 그녀의 돈과 권력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서거나 최소한 고개를 숙였다. 감히 그녀의 말을 거역하는 이는 없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면회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러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익숙지 않은 굴욕감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 그녀의 외동아들이자 태강건설의 유일한 후계자.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누리게 해주었고 사소한 불편함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최고급 유모차부터 명문 사립 유치원, 특목고,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아는 해외 명문대까지 민준의 인생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 아래 순조롭게 흘러왔다. 그녀는 민준이 군대에 가는 것조차 못마땅했지만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한 터였다. 그런 귀한 아들이 낯선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매일 밤 가슴이 저며왔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매일 밤 아들 생각에 잠을 설쳤다. 잠결에도 민준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그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오늘은 기필코 아들을 만나 얼굴이라도 보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리라 다짐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줄이야.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수는 없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라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헌병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혜진의 분노를 조금도 흡수하지 못하는 블랙홀 같았다. 저희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훈련병 면회는 훈련 기간 중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적인 청탁은 받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의 단호함은 혜진의 철옹성 같은 자존심에 균열을 내는 것 같았다. 혜진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차에 올랐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어졌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선글라스 뒤로도 섬광 같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까짓 군대 따위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이 훈련소장에게 당장 전하의 본때를 보여주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단순한 면회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훈련소장의 직통 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태강건설을 이끌며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고 언제나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믿어왔다. 그녀는 군대라는 조직도 결국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자신의 힘이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군대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인데 내 아들 하나 면회 못 시켜줄 리가 없어.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이 훈련소장에게 당장 전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비서는 그녀의 분노를 감지하고 최대한 빨리 훈련소장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혜진은 숨막히는 분노 속에서 곧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의 사령관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진행되는 해병대 선진화 방안 보고가 한창이었다. 이 보고는 해병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자리였으며 향후 10년간 해병대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중요한 과제였다. 군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여군 장성, 강은하 준장이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원스타였으며 그 이름 자체로 해병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별을 탄 여군이 아니었다. 국방개혁의 핵심 브레인이자 해병대 내에서도 존경과 동시에 견제의 대상이 되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는 남자 장교들을 압도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아픈 진실과 함께 해병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었다. 강은하의 삶은 그 자체로 역경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여군으로서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살아남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다. 그녀는 ROTC 학군사관 훈련에 지원했을 때부터 여자가 뭘 하겠냐,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것이다, 군대는 남자들의 세상이다라는 비아냥을 수없이 들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조차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편견을 비웃듯 군사훈련에서 누구보다 앞섰고 전략 전술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야간 행군에서 쓰러지는 남성 동기들 사이에서 묵묵히 선두를 지켰고 사격 훈련에서는 언제나 만발을 기록했다. 그녀는 남자보다 더 독하게 훈련했고 남자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임관 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최전방 야전 지휘관으로서 혹독한 훈련과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는 뒷전이었다. 부하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따뜻한 상관으로 기억되었다. 국방부 정책부서에서는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수많은 개혁안을 제시했고 불필요한 관행을 혁파하며 군의 효율성을 높였다. 여성이라서 안 된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며 오직 실력으로 모든 비판을 잠재웠다. 그녀는 후배 여군들에게는 희망이자 롤모델이었고 남군들에게는 존경과 동시에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였다. 그녀는 해병대의 오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해병대를 혁신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하고 정의로운 해병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적인 감정이나 인연이 아닌 오직 규율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해병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진정한 해병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보고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강은하 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외동아들, 해병대 훈련병 김태영의 소대장 박중사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영이가.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난처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김태영의 어머니가 강은하 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이런 사소한 면회 문제가 강은하 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긴장시켰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다. 무슨 일이죠? 강은하 준장의 목소리도 낮아졌다.
그녀는 아들 태영이를 해병대에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아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히려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엄격하게 훈련에 임하도록 격려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군대는 특혜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너는 해병의 아들이 아니라 해병대 훈련병 김태영일 뿐이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었다. 아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태영이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중사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면회 소동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영 훈련병에게 면회를 온 어떤 여성이 면회 규정을 어기고 훈련소 정문에서 행패를 부려 훈련소 전체가 시끄러워졌다는 이야기였다. 박중사는 선글라스 엄마의 거친 항의를 보며 속으로 어머니라는 분이 왜 저러실까, 태영이가 알면 얼마나 난처할까 하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보고했다. 그는 그녀가 김태영의 실제 어머니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 여인이 그저 소란을 피우는 평범한 시민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박중사는 보고를 마치고 강은하 준장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강은하는 박중사의 보고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어머니가 일으킨 소동, 그것도 군대 규율을 어기고 행패를 부렸다니. 이 문제가 혹시나 아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빌미가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신념과 가치관이 아들의 문제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해병대의 엄격한 기강이 사적인 문제로 인해 흐트러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훈련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은 오직 군인으로서의 원칙과 사명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훈련소장님, 강은하 준장입니다. 강은하 준장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 훈련소장에게 차갑게 울려 퍼졌다. 마치 한 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훈련소장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의 등에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수화기 너머 훈련소장은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원스타, 그것도 해병대 내에서 위상이 높은 강은하 준장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아,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훈련소장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선글라스 엄마의 끈질긴 항의와 협박에 시달렸던 터라 이 문제가 상부에까지 보고되었을까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훈련소장 보직 이후 이렇게 난감한 적이 없었다. 그 여인의 등 뒤에는 거대한 건설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부담스러웠다. 혹시라도 이 일이 언론에라도 새어나간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그는 훈련소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지만 이런 외부의 압력에 노출되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다. 오늘 김태영 훈련병 면회 문제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은하 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마치 훈련소 전체의 기강이 흐트러진 것을 질책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훈련소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듯했다. 그는 강은하 준장의 명성과 엄격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훈련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최대한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네, 준장님. 그게 김태영 훈련병 어머니께서 면회 규정을 잘 모르셔서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다행히 큰 소란은 아니었습니다. 훈련병들이 동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축소해서 보고했다. 선글라스 엄마의 거친 항의는 분명 큰 소란이었고 훈련소 내에서도 이미 쉬쉬하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물론 심지어 일반 행정병들까지도 이 소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 훈련소장의 보고는 강은하 준장의 날카로운 귀에는 너무나도 허술하게 들렸다. 하지만 강은하 준장의 다음 말에 훈련소장은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마치 시공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훈련소장실을 가득 채웠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제가 김태형 훈련병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훈련소장실은 정적이 흘렀다.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훈련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 면회를 거절당하고 소란을 피웠던 그 선글라스 낀 여인이 김태형 훈련병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원스타 강은하 준장이 김태형 훈련병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섞였다. 그럼 그 선글라스 낀 여인은 대체 누구였지? 아, 김민준 훈련병이라고 했지.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의문이 스쳤지만 이내 강은하 준장의 다음 말에 그 생각은 사라졌다. 그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착오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컸다. 자신의 무능함과 상황 파악 능력 부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규정을 앞세워 면회를 거절했던 그 헌병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마저 같은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등골에 흐르는 식은땀이 차갑게 느껴졌다. 준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훈련소장은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방금 전 자신이 규정을 내세워 면회를 거절하고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강은하 준장의 아들이었다니. 게다가 강은하 준장은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규율을 어긴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질책이 느껴졌다. 훈련소장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강은하 준장은 이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그 무게는 더욱 깊어졌다. 훈련소장님, 저는 제 아들에게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아니, 더 엄격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생한 일로 인해 훈련소의 규율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해병대는 규율과 원칙이 생명인 곳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 아들에게 불필요한 특혜가 주어지거나 혹은 이번 일로 인해 다른 훈련병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소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곧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해 해병대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저의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훈련소장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는 듯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명령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훈련소장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자신의 안일한 대처와 상황 파악 능력에 대한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군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네, 준장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면회 규정은 물론이고 모든 훈련병들이 규율에 따라 훈련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는 거의 경례하듯 다급하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은하 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훈련소장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까, 어떻게 강은하 준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 전화가 끊기고 훈련소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은땀이 흘러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의 비서실장과 각 부서장들은 훈련소장의 긴박한 호출에 의아해하며 모여들었다. 훈련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훈련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강은하 준장의 눈빛에서 읽은 그 단호함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지금 당장 모든 훈련병들의 면회 규정을 다시 한번 철저히 공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해라. 철통같이 지켜. 일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김태형 훈련병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한다.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마라.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면회 소동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라. 누가 왔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는 1.1획 틀림없이 해야 한다. 단 이 일의 본질은 규율 확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간부들은 훈련소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비장함과 절박함을 읽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도대체 무슨 큰일이 터진 거지? 하는 의문이 모든 간부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훈련소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선글라스 엄마에게 무시당했던 헌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단지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훈련소장이 이렇게까지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제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설마 그 여자가 엄청난 실세였나? 헌병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훈련소장의 행동에 대한 수군거림이 오갔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강은하 준장에게서 전화가 온 모양이다. 혹시 그 선글라스 낀 여자가 강은하 준장 아들의 다른 엄마였나? 강은하 준장이 직접 면회를 왔다가 규정 때문에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던데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정확한 내막을 아는 이는 훈련소장과 박중사뿐이었다. 훈련소장은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김태형 훈련병은 소대장 박중사에게 불려갔다. 박중사는 낮에 있었던 선글라스 엄마와의 실랑이로 훈련소장에게 질책을 받은 터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아까 훈련소장에게 김태형의 다른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고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김태형 훈련병, 오늘 면회 오신 분이 어머님이셨나? 박중사는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혜진이 태형의 어머니가 아니기를 내심 바랐다. 그 여인이 김태형의 어머니라면 태형이가 겪을 난처함과 상처가 걱정되었다. 김태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훈련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표정은 항상 덤덤하고 성숙해 보였다. 네, 제 어머니 맞습니다. 김태형의 평온한 표정에 박중사는 의아함을 느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훈련병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보이거나 혹은 어머니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여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김태형은 그저 담담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의 어깨는 꼿꼿했다. 어머니께서 면회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괜찮나? 많이 서운했을 텐데. 박중사가 다시 물었다. 그는 김태형의 어머니가 해병대 최고 엘리트인 강은하 준장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채였다. 김태형은 피식 웃었다. 그의 미소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그러세요. 원칙주의자시라. 제가 해병대에 오겠다고 했을 때도 내 선택이니 책임지고 해라. 특혜는 없다. 너는 해병의 아들이 아니라 해병대 훈련병 김태형일 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잘 훈련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것 같아요. 면회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특혜를 받으면 더 화내실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군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더 엄격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김태형의 말에 박중사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박중사는 그제야 김태형의 어머니가 강은하 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님이 강은하 준장님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오늘 그 선글라스 낀 여자는 대체 누구였지? 아, 강혜진 대표라고 했지. 그건 또 무슨 일이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자 박중사 역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까 훈련소장이 그렇게 격앙된 이유를 알게 되자 박중사 역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의 아들이라니. 게다가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조차 예외를 두지 않는 강직한 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규정을 지켜서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강은하 준장의 굳건한 원칙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김태형을 더욱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김태형이 보여준 침착함과 성숙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진정한 강인함은 군복을 입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김태형이 단순한 훈련병이 아닌 해병대 정신을 인바디하는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면회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졌고 훈련 강도 또한 한층 높아진 듯했다. 모든 간부들은 강은하 준장의 엄격함에 놀랐고 그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태형 훈련병을 감싸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김태형에게서 강은하 준장의 그림자를 보았다. 김태형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모두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묵묵히 훈련에 임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해병이 되기 위해 그는 더욱 강인해지고 있었다. 그의 훈련병 동기들은 김태형의 강직함과 묵묵함에 감탄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김태형에게서 진정한 해병의 모습을 보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김태형은 훈련소 내에서 원칙을 지키는 훈련병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훈련 과정은 마치 다른 훈련병들에게 살아있는 교본처럼 작용했다. 훈련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엄격한 분위기로 변모했다. 한편 선글라스를 낀 건설회사 대표 강혜진은 다음 날 다시 훈련소를 찾아왔다. 그녀는 전날의 수모를 만회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하려 했다. 어제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서 무시한 모양인데 오늘은 내 실력을 보여주마. 이까짓 군대 따위가 내 아들의 면회를 막아? 말도 안 돼. 그녀는 비서가 미리 알아봐 둔 훈련소장의 방으로 당당하게 찾아갔다. 그러나 훈련소장은 이미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다. 강혜진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면회 규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김민준 훈련병은 오늘 예정된 고강도 훈련에 참여 중입니다. 이곳은 사적인 감정이나 영향력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 오직 규율과 원칙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특혜를 위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명령입니다. 훈련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강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훈련소장의 태도에 그녀는 당황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은 그녀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마치 전날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과 달리 자신을 무시했던 헌병과 훈련소장의 등 뒤에 거대한 군대의 규율과 원칙이 철벽처럼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군대라는 조직의 엄격한 원칙과 규율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차에 오르며 훈련소의 정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은 마치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견고한 세계처럼 느껴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진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기에 이러한 철저한 원칙주의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군대라는 조직의 엄격함 앞에서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의 굴욕을 통해 새로운 시야를 얻었다. 그녀는 그 후로 군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자신의 회사 운영에도 좀 더 원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내 방식대로가 아닌 올바른 방식대로 일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태강건설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였다. 그녀의 변화는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은하 준장의 전화 한 통은 훈련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조차 특혜를 베풀지 않는 강직한 원칙주의자였고, 그녀의 아들도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해병대는 비로소 모든 훈련병에게 공정한 훈련을 제공하는 진정한 선진병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훈련소장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고,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엄격함과 공정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훈련소에는 최초 여군 원스타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부대를 뒤집어 놓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그 이야기는 해병대 내에서 원칙과 공정함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다. 이 이야기는 해병대 훈련소의 전설이 되었고, 지금도 신병들에게 전해지며 해병대 정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 강은하 준장은 이 사건 이후에도 해병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군인으로 남았다. 그녀의 아들 김태영 역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났다.